네, 구강내과 전문의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이명 어지러움증과 턱관절 질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병원에 이명과 어지러움증을 가지고 있다고 치고 치료에 대해서 의뢰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설명의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귀 안에 있는 문제로 발생하는 큰 세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지러움증. 실제로는 정지해 있지만 마치 회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하늘이 이렇게 빙빙 도는 것 같은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명. 귀에서 소음이 들리는데 이것은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실제로 밖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난청. 청각이 저하되거나 아예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이 상실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지럼증, 이명, 난청은 귀에 문제가 있을 때 3대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지럼증은 중추성과 말초성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모든 어지럼증에 대해서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중추성 어지럼증 때문인데요. 뇌졸중이 있을 경우에 어지럽습니다. 증상은 팔다리에 마비감이 오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또 자고 일어나는데 좀 어지럽다. 이럴 경우에는 뇌졸중을 의심할 수가 있죠. 신경과 응급실에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종양. 한쪽으로 귀에 좀 어지러움증이 있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이명이 있을 경우에 4% 정도는 이런 증상을 가진 분들이 뇌 종양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니에르 병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 치료를 하는데 잘 낫지 않는다면 청신경종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이석증이 잘 안 낫는다면 손의 종양을 한번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뇌 종양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주로 MRI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립성 저혈압, 앉았다 일어섰을 때 어지러운 건데요. 뇌 혈류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맥. 이거는 이제 심혈관계 질환인데요. 좀 어지럽고 기절하는 경우가 있으면 부정맥이나 혈류순환장애, 순환기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빈혈이 있어도 어지럽죠. 그 다음에 시민성 어지럼증이 있는데 뭔가 어지러운 것 같은데 뚜렷하지는 않고 공황장애나 불안증, 우울증 또는 잠을 잘 못 자거나 수면장애가 있을 때도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이걸 좀 구별해야 되고요. 말초성 어지럼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메니에르 병이 많이 알려져 있죠. 귀 안쪽으로 들어가면 반고리관이 있고 이석기관이, 달팽이관이 있는데요. 달팽이관 쪽에 주로 소리를 담당하고 이 반고리관과 이석기관이 주로 몸의 중심, 평형 기능을 담당합니다. 반고리관과 이 이석기관에 림프액이 어떤 이유에서 증가한다면 어지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메니에르 병이라고 합니다. 주로 갑자기 나타나고 주로 한쪽으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데요. 소리가 그래서 이렇게 커졌다 낮았다 하는 변동성 이명이나 귀가 좀 먹먹하면서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 청력 감소 현상의 특징입니다. 주 원인은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짠 음식, 카페인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서 음식 조절하고 약을 사용하기도 하죠. 급성기 항히스타민제나 항불안제, 만성기에는 베타히스틴이라고 해서 혈관 확장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석증인데요. 이석증은 양성 발작성 체위 변환성 현운이라고 해서 이 반고리관과 달팽이관 사이에 보면 이석기관이라고 했는데 칼슘 덩어리인 돌이 있습니다. 그 액이 있는 가운데 이 돌이 위치하면서 몸이 움직일 때 중력의 변화를 감지해 주는 건데요. 근데 이게 노화되거나 외상을 입었을 때 이 이석이 이 반고리관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누울 때 심하게 어지러운 걸 보통 이제 이석증의 현상인데요. 50%는 원인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고리관 피열 증후군이라고 해서 반고리관 중에서도 이 상반고리관 쪽에 이게 파열됐을 때 구멍이 나거나 깨졌을 때 자기 목소리가 들리고 소리 들으면 갑자기 막 어지러운 이런 증상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 반고리관과 이석기관에 전정신경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몸의 균형, 평형 감각을 감지하는 신경인데요. 이 신경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 편두통이 있을 때도 어지러움증이 생깁니다. 편두통이 있으면 빛에 예민해, 소리에 예민해지거나 어지럽거나 하거든요. 편두통은 이제 뇌관 안에 어떤 과민 증상이 나타날 때 그럴 수 있다, 그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명은 귓구멍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고막이 있는데요. 소리가 있어서 고막을 울리면 고막에 3개의 뼈가 이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소리가 증폭되고 달팽이관으로 이 소리 신호가 전달돼서 전기 신호로 변환됩니다. 그 다음에 청신경을 통해서 뇌로 가는 거죠. 주로 측두엽으로 갑니다. 이때 이 달팽이관이 마치 피아노 건반처럼 되어 있는데 이 소리 정보가 여기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소리 신호가 잘못되거나 잘 안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이명의 원인,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긴 한데요.
이 달팽이관이 안에 있는 세포 손상이 주된 이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소리 자극이 있을 때 그 달팽이관, 바로 여기가 달팽이관인데요. 이 달팽이관에 막이 진동하면서 안에 있는 세포가 이 소리를 결국 전기 신호로 전환시켜 주어서 축두엽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때 칼슘이 관여하기 때문에 약물을 쓸 때 바로 이 칼슘 채널 블로커를 약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명은 이제 난청,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노화를 통해서 난청이 생기거나 또는 어떤 외상이 있을 때 달팽이관 안에 있는 세포에 손상이 되면서 세포수가 줄어든다거나 난청이 생기죠. 이어폰을 들어서 늘 어떤 자극이 지속되면 일종의 미세 외상을 통해서 난청이 발생하고, 군대든지 총소리 같은 아주 큰 소리를 귀에 들을 때 큰 충격을 받으면서 일종의 거대 외상이죠. 그러면서 난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이 오는 거죠.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이명이 오고요. 술, 담배, 커피 등등 때문에 이 달팽이관을 와우라고 하는데 그 안에 유모세포의 기능이 저하됐을 때도 이명이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이명에 대해서는 우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제 운동하고 잠을 잘 자고 중요한 거죠.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지럼증이나 이명이나 난청이 있을 때 일단 이비인후과나 신경과나 다른 과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에 대한 정확한 판정을 받으시면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죠. 그런데 귀 안에 모든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 그런데도 어지럼증과 이명이 있다고 한의원이나 또 다른 병원들을 이렇게 다니시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귀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어지럼증과 이명이 나타나게 하는 다른 원인들이 무엇일까 를 좀 살펴보면요,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추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한 3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혈관성 이명입니다. 귀 안쪽에 보면 아래쪽에서부터 동맥과 정맥이 올라오는데요. 경정맥, 목 쪽에서 올라오는 굵은 경정맥과 경동맥이 이 중이와 내의 근처를 지나갑니다. 굉장히 굵고 큰 혈관인데요. 이 혈관 속에서 혈액이 흐르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소리죠. 맥박 뛰는 소리나 씩거리거나 칙칙칙칙 이런 소리가 난다거나 조용한 곳에 있거나 밤에 자려고 누울 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주로 스트레스나 긴장 또는 수면장애가 있을 때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혈관이 수축될 때 이런 소리를 듣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긴장이나 수면장애를 해소해주면 도움이 되는. 또 하나죠. 목과 이 얼굴 쪽에 이제 근육들이 많이 수축할 때 연관통이 이 귀 쪽으로, 턱관절 귀 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근이라고 해서 씹는 근육이 턱 근육의 안쪽에 많이 긴장할 경우에 이 귀 쪽에 연관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내측익도근이라고 해서 턱뼈 안쪽에서 수직으로 주행하는 근육이 많이 긴장할 때도 귀 쪽에 연관통이 나고, 흉쇄요돌근은 귀 뒤에 뼈에 시작해서 가슴뼈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오는 편 근육인데요. 주로 고개를 숙이고 많이 긴장했을 때 이 근육이 긴장합니다. 많이 긴장하면 연관통이 귀 쪽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외측익돌근은 턱뼈에서 이 안쪽으로 광대뼈와 함께 수평을 이렇게 주행하는 근육인데요. 이쪽에 많이 긴장해도요, 귀 안쪽에 연관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근육들을 전체적으로 이완시켜주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러면 보통 많이 해소가 되죠. 또 하나는 이를 이렇게 꽉 물 때, 어금니를 꽉 물 때 이 턱뼈가 전체적으로 이제 근육의 힘에 의해서 이를 꽉 물과 동시에 관절에도 힘을 가하게 되는데요. 이 관절의 압력이 증가할 때 턱관절은 내이, 중이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압력이 증가할 때도 그런 어떤 연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또한 턱관절 질환이 있을 때, 턱관절 질환은 주로 이제 3차 신경이 영향을 받는데요. 3차 신경이 이 내이 쪽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임상적인 경험으로 볼 때 이 약물기나 이갈이 또는 턱관절을 치료했을 경우에 어지럼증이나 이명이 어느 정도 가라앉는 경험들을 하는 환자분들에 대한 보고들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 병원에서 내원하셔서 이명과 어지러움증을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비인후과나 신경과를 먼저 거치고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이명과 어지러움증으로 인해서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럴 경우에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이약물기나 이갈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턱관절 질환에 대한 검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치료를 했을 때 이명이나 어지러움증이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되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의 이 강의가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감사합니다.